안녕하세요. IP셀러 스쿨 운영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카카오톡 오픈톡을 좀 운영 중인데, 많은 셀러분들이 오셔서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걸 이제 일반적인 유튜브 컨텐츠로 만드는 것보다는 크몬 컨텐츠로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는 판매 외에 지재권 관리나 이제 쿠팡에서 어떻게 계정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노출 정지, 계정 정지, 연구 정지 시키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카카오톡 오픈톡이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바라시고요. 저희가 서명서 만드는 것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실제로는 쿠팡 셀러를 위한 지재권 관리와 계정 유지 가이드고요. 뭐 제목은 거창해 보여도 결국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계정 유지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 보이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분쟁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계정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많이 요즘에 이제 연말에 쿠팡에서 배송 점수 같은 것들을 문제 삼아서 지금 계정 정지를 시키고 있는데 점수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노출 정지와 계정 정지 원인하고 대처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분이 영구 정지를 한번 푸셨거든요. 그래서 영구 정지 예방 전략에 대해서도 다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쿠팡 셀러나 네이버 셀러 분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무하다, 이거 못 해먹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실제로는 이 지재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정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잘 벗어나는지가 중요한 거지. 뭐 이거 우리끼리 앉아서 쿠팡이나 네이버 원망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계산권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는 사람이 그 창작한 권리에 대한 것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일부 AI의 창작물도 보호하고 있는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포함이 되고 근데 이제 요 세 가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하고 저작권은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 이 전자상거래에서 정품 인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짝퉁을 막는 거죠. 가품 인증 받는 거죠. 그다음에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고요. 전자상거래에서의 중요성은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팔고 사는 상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팔고 있는 제품이 사람을 보고 판매하니까 어떻게 뭐 가령 뭐 큰 플랫폼 아닌 데는 물건을 팔고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기죠, 사기하는 사이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큰 플랫폼에다가 뭐 쿠팡 와우 같은데 네이버는 네이버 멤버십이죠. 이런 걸 하고 구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지재권을 온라인 사업을 물론 이제 오프라인 사업도 관련이 되겠지만 온라인 사업에서는 이 지재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걸 난 억울하다. 물론 그렇죠. 저도 뭐 걸려보면 다 억울하지만 그번에 대해서 억울한 것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쿠팡은 실제로 판매된 음수를 관리하죠. 저도 이거 매일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거 제대로 계산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그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판매된 음수는 계정 유지의 핵심 요소이고
그다음에 주문 처리율이나 뭐 배송률이나 구매자. 쿠팡은 기본적으로 24시간 내에 대응을 해야죠. 아니면은 뭐 저는 안 걸렸으면 이걸 대응을 안 해서 어 계정 정지가 되거나 뭐 노출 정지가 된 적은 없지만 저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지재권 원가 위반 건수들 관련된 것들이 판매 점수의 핵심적인 요인을 합니다. 이걸 제가 이 표로 정리했는데 오타가 일부 있네요. 죄송합니다. 판매대 점수는 판매 정지 평가 항목과 기타 항목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실제로 주문 이행이나 정시 출고 완료는 이게 이제 이걸 잘 못하게 되면 점수가 낮아져서 노출 중지가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게 판매자 귀책의 주문 취소입니다. 가령 그러니까 고객이 단순 변심이나 가격 때문에 주문 취소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이 평가 항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이거 보면 그 판매자 실수가 아닌데 주문 취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그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물론 정품이라고 보냈겠지만 그게 이제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주문 취소가 되는 게 늘면 연말에 꼭 노출 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이행의 경우에는 7일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죠. 일주일 단위로 관리한다는 얘기고요. 아, 이건 죄송합니다. 출고일인데 출고일이라고 적었네요. 출고일 기준이고요. 정시 출고는 그렇고 이것도 일주일 관리입니다. 정시 배송 완료는 이거는 이제 출고죠. 그러니까 D 플러스 원 그러면 주문하고 일주일 뭐 그 다음 날 그다음에 당일 배송은 당일 날뭐 2시 오후 2시까지 설정해서 2시에서 당일 날 출고되는 거고 이거는 이래서 뭐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이 배송이 완료된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택배사에서 운송장에다가 배송 송장을 넣는 게 고객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도착이 돼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 뭐 제가 특정 택배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특히 한진 택배 같은 경우에 저도 뭐 약간 싼 제품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가격이 좀 낮은 제품들 같은 경우 중간에 없어지거나 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점수가 낮아진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택배사 선정은 다 잘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고가품들은 로젠 택배 이런 데 많이 보내고요. 그래서 요새 CJ 택배도 가끔씩 빠뜨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택배비까지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품이 제대로 도착을 안 했던 경우들이 많죠. 그다음에 기타 항목은 24시간 내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메일이 날라오실 거예요. 뭐 그래서 뭐 몇 점 이상은 우수가 되고 그다음에 주의가 날라오면서부터 날라오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 세네 건 정도 누적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판매 정지가 노출 정지가 되는 거죠. 노출 정지가 되고 노출 정지가 되고 나면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소명을 하게 되죠. 소명을 하게 되면 엑셀로 보통 오거든요. 소명을 하게 되면 한 우리가 얘기하는 워킹 데이 그러니까 업무 시간으로 7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가산해서 7일인데 중간에 이제 빨간 날에 휴일이 있으면 그건 제외하고 실제로 일하는 날만 가지고 7일을 하는데 이게 7일이 넘어도 노출 정지가 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현재 판매자 점수와 그 이메일을 계속 보내셔야 됩니다. 뭐 노출 정지 원인일 경우에는 요것도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이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품 썸네일과 이름이 안 맞거나 옵션이 부정한 경우에 저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계정 정지를 시키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받고 보통 오면 이제 수정을 하라고 오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수정을 안 하고 누적이 되면 계정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쿠팡이 뭐 작년부터 이 옵션이죠. 이 아이디라고 하잖아요. 옵션 아이디 그래갖고 표준화 시키면서부터 여기에 안 맞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재권 신고고 뭐 이건 다 말씀드렸고 고객 불만주 이게 이제 가끔 고객과 뭔가 제품 배송이나 반품 관련돼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 고객이 이걸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 리뷰단에 가서 이렇게
별점 테러나 악플을 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참,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게 계정 중지의 원인과 대처법이죠. 그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신고 이메일이 날라오면 대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대량 하시는 교육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말 무조건 이메일 날라오면 아니면 저희한테라도 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왜냐면 그게 그런 걸 대응 안 하면은 영광 계정까지 뭐 계정이 뭐 30개, 100개인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영광 계정을 모두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지적권 침해가 다수 발생하건 판본 점수가 되거나 고의적인 정책 위반을 되는 경우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거 뭐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판매해서 고객이 주문 들어오면 취소시켜버리고 고객에게 그 휴대폰 정보나 주소 정보나 이름 정보만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온라인몰의 정책에 대해서 그 하는 부분들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도치 않은 위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도 몰라서 한 거다. 억울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즉시 시정 조치를 하셔야지 계정 연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구 정지를 당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쿠팡의 이의 신청 절차를 밟는 방법이 어느 경우에는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영구 정지는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정 정지가 된 거를 영구 정지 시키는 경우는 이걸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계속 그 쿠팡의 그 판매자 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담당 부서에다가 좀 억울하다. 내가 분명히 뭘 제대로 브랜드 확인을 해달라 이런 것들의 얘기를 하셔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라는 게 물론 뭐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이런 거 겪을 때마다 참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우리가 지재권 저작권에 대한 판매 정지에 대한 예상 법령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건 예상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쿠팡이 꼭 이걸 들어서 약관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쿠팡이 항상 뭐 계정 등기나 뭘 시키거나 판매자를 자를 때 뭐라고 그러죠? 이 약관을 얘기하거든요. 판매자가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사인 안 했지만 공인으로 사인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의 상위법이에요. 그건 개인 간의 죄죠. 회사 대 회사가 계약 체결한 건데 그건 다 이런 특허나 디자인, 상표나 저작권 법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특허는 특허법 제227조나 128조에 뭐 의거한 것들이고요. 디자인은 디자인보법 제93조, 그 다음에 제115조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법은 108조나 그 다음에 110조인데 상표가 워낙 우리가 가품 혹은 짝퉁이 많아서 이거는 정말 잘못하시면 그나마 뭐 쿠팡이나 네이버가 잘 걸러줘서 판매 중지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그 검찰에 기소가 되는 경우나 그다음에 합의금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저작권도 그렇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금지나 예방 청구에 관계된 것들을 위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쪽에 아주 큰 매출이 큰 셀러들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셀러들이 있으시면 저런 것들을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매출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런 특허나 디자인의 상표권 저작권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인 청구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특허법이나 이것뿐만 아니고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제2조에 보면 그 남의 걸 모방하는 거는 실제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의 신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경제 행위에 부정경제 행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침해 금지 금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쿠팡에 보면 네이버에 보면 그렇게
신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은 허위 과장 뭐 광고로, 그러니까 내가 상표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저 디자인이 내 것처럼 판매하는 것도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제10조에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이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죠. 이메일이 만약에 접수가 됐어요. 쿠팡에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보통 뭐 아침에 보내거나 저녁에 한 4, 5시에 보통 쿠팡에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뭐 그럴 경우에는 특허는 옵션 아이디, 그 다음에 디자인, 상표, 저작권은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게 작년만 해도 이렇게 뭔가 당신이 어떤 특허권에 침해됐습니다 이렇게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권이나. 근데 최근에는 오기 시작하니까 찾기 편하고, 그러니까 그 해당 권리에 대해 인정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신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애플이면 애플이 신고를 했거나 애플의 대리점이 신고했거나 애플의 법률 대리인이 신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당 권리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저작권인데, 저작권은 들어가 보시면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은 확인이 되거든요. 등록된 기록은 확인이 되는데 이게 저작물이 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어디 가서 검색해 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실제 권리자한테 연락을 해보라는데 그 권리자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서 작성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대응 방법은. 근데 쿠팡은 이제 소명서가 있죠. 뭐 올해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개정돼 있는. 네이버는 이메일로 대응을 하거나,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거기 들어가 보면 그쪽에서 이제 그 지재권 대응하는 그런 그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침해했다, 가령 뭐 라고 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정품이야. 그럼 정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정품 영수증을 제출해도 내가 뭐 이걸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표법을 위반 안 하는 거지. 그 상표를 사면서 상표권이라는 게 소멸이 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중론인데, 그렇다면 이걸 판매하는 거에 권리를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판매하려면 뭐 판매에 필요한 유통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런 게 보통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게 때 날라오는 것들 소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내가 상표를 침해하지는 않아도 유통명령을 하라고 그러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쿠팡에서 최근에 유통명령에 대한 이메일이 엄청 날라오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실제로 쿠팡 신고를 쿠팡 이걸 받아서 뭐 판매 중지 오실 정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키프리스를 검색해 보셔서 이게 등록된 상표인지도 확인하시고, 상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류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침해다, 나는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선행 출원서나 인터넷 자료나 서적 자료, 논문들을 주시면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개인정 마스킹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도 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는 이제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작성을 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명을 하게 되면 보통 소명 완료가 되면 판매 중지가 해제되죠. 노출 중지가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오고요. 이게 상대방이 보냈던 이 소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든 아니든, 신고한 사람이 나 저거 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소명을 해야 됩니다. 뭐 3차 소명, 4차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솔직히 소송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송하면 이제 결국 뭐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게 들잖아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2차 소명 단계에서 상품을 삭제하고 뭐 이렇게 소명을 완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그게 이제 쿠팡에서는 그래 나는 뭐 보낼게, 쿠팡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소명서를 발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계정 정지가 되면 뭐 솔직히 온라인 셀러 중에 이제 뭐 이걸 알바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는데 주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정 정지 당하면 아주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제가 되면 이런 이메일이 와요. 판매 정지 해제를 조치된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한테 많이 그 얘기를 하지만 기존에 이런 디자인권 서명이나 상표권 서명을 대응을 했어. 근데 이게 오면 쿠팡에다가 네이버나 보내야 돼요. 나 서명했는데 니네가 잘못 받은 거 아니냐. 왜냐면 거기도 뭐 AI가 걸러내든 뭐 자동으로 분류되든 사람이든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소명을 접수가 안 된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만 보통은 이걸 안 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계정 정지 풀려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디자인권 소명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안 하고 개선 계획서만 써가지고 이걸 내면 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소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개선 계획서를 내라고 될 거고요. 개선 계획서는 이제 단기 개선 계획이 아까 이런 소명이죠. 소명을 잘 하겠다. 문제는 내가 뭘 치면서 한 것 같다 문제고요. 그다음 문제 발생 원인은. 근데 장기 개선은 내가 뭐 교육을 받았다,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특허청이나 뭐 발명진흥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판매 정지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게 보통은 첫 번째 세 번 하면 보통 소명 안 하면 한 번 계정 정지가 되고 계정 정지가 두 번이 돼서도 안 되면 아주 영구 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이 상태에서 이게 소명이 아예 안 되면 바로 영구 정지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수 신고나 불량 상품 판매나 이건 뭐 정말 안 되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유료 조작은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제일 중요한 게 이메일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그 계정이 여러 개신 분은 한 번에 안 빠뜨리고 다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스팸이나 필터링이 아니더라도 이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메일을 모아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아이폰을 쓰죠. 아이폰의 메일 기능을 보통 쓰는데 아이폰의 메일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메일을 누락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영구정지 풀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한번 해서 해드렸는데 그동안에 뭐냐면 근데 영구정지를 해제하려는데 기존의 소명이나 계정정지 개선대책서를 안 내고 영구정지를 할 수 있느냐 풀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저걸 왜 영구라고 붙였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영구라고 붙인 이유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이 본인들한테 접수가 안 됐거나 뭐가 누락이 된 경우도 있는 것들은 되겠지만 영구정지가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태만하게 이메일을 회신하고 있는데 그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 클레임 예방 가드는 상품 소식 단계입니다. 저희가 요 서비스를 이제 올해 준비하고 내년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상품을 올려셨는데 이게 지재권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꼭 이게 카운터가 날라와서 뭐 대응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상품 소싱 단계부터 저희가 그 엑셀 보내주시면 이게 문제가 되는 상품들 키워드 상태로 걸러드리는 상품은 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아예 상품 소싱부터 지적권 문제되는 것들을 필터링 해드릴 수 있고요. 상품 상세 페이지는 이게 이런 거죠. 보통 교육을 하는 분들이 이런 온라인 교육은 중국 업체들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688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이제 알리가 국내 제품을 많이 소싱하면서부터 이게 한국 제품이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 저작권 문제를 삼으면 이 CN에서 이게 상세 페이지에 올라왔더라도 한국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면 뭐 특히 그렇고요. 그 아마존 같은 데는 아예 이제는 뭐 아주 영구 완전 추방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프로젝트 제로라고 그래서 아예 지재권 되는 것들은 등록도 안 되고 그리고 뭐 그 지재권 관련된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위반한 상품을 직접 삭제하는 그런 것들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내부 검토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직접 다 하기 힘드신 것들은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품 소시 단계부터 저희가 필터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셀러는 그렇습니다. 요 제가 전자책에는 넣었는데 강의 자료는 뺐어요. 혹시나 좀 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쿠팡과 셀러가 판매 중지를 한 거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원고가 셀러가 되고 피고가 쿠팡이 된 실제 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쿠팡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물론 저희는 다 그렇죠. 뭐 개정이 되고 뭐 이메일 날라오고 너무 스트레스 받죠. 왜냐면 거기 쿠팡은 다수의 직원이고 온라인 셀러는 2인이 오너신데 내가 어디 가서 이거 상담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갖고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면 법원이 판단한 이 셀러의 책임을 위반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이렇게 그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이런 약관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뭐 솔직히 그렇죠. 가전 개편이라고 다 똑같은 그 입장에서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전에 제품 판매하신 분이 쿠팡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결국 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라인몰에서 그런 걸 관리하고 계정 정지시키고 판매 정지시키는 거는 쿠팡의 의무다라고 법원에서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자책 제공해드리는 내용 보시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끔 그 똑같은 제품을 파는 리셀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부당하게. 뭐 네이버는 꽤 많더라고 생각보다는 보니까. 특히 뭐 파채기 비슷한 것들도 한번 봤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뭐 온라인에 댓글 많이 달아가지고 뭐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 결국은 그 다 죽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적합치 않은 것들은 뭐 이거는 뭐 쿠팡에서나 네이버에서 대응 안 해주면 뭐 민형사석으로 좀 이의를 제기해서 조기에 끝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가 좀 27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온라인 셀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의무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등하다고 생각이 맞겠네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출근도 안 하고 뭐 사무실 얻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오프라인에서 지불하는 매장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권리를 갖는 대신 아까 이제 신뢰성이라는 의무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쿠팡 네이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 온라인 생태계 전체가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에서나 네이버에서 날라오는 이메일들 11년가 뭐 옵션도 똑같겠지만 이 이메일 수신을 무조건 하시고 이메일을 검토하셔서 회신을 어떻게 다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고 내가 온라인 셀러를 하겠다면 절대로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혹시나 온라인에서 이메일 온 게 대응이 잘 안 될 경우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메일을 작성해드리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이걸 유료 강의로 만든 것들 중에 아까 말씀처럼 이 컨텐츠가 필요한 분들은 이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반복 듣기를 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세부 케이스는 크몽에 저희가 뭐 디자인권 뭐 저작권 그 다음에 상표권 이런 거 올려놨지만 특허권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특허권은 이렇게 셀러분들이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이왕 어쨌든 시작한 것들 꼭 돈 버시고 성공하신 온라인 셀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IP
셀러스쿨이었습니다.